다른 배들은 하나둘 항구를 떠나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자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온다. 빨리 온다 빨리. 지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별탈 없이 승선 완료하고 출항을 서두르는데요. 갈 길이 워낙 멀다 보니 오전 일찍 출발해도 여유가 없다는군요. 여기서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한 8시간 올라가야 돼. 8시간? 와. 죽변서 8시간. 8시간? 거기 가면은 어장이 그 자기 어디 구역이 있어? 아니면 먼저 가서 장비 임자예요? 먼저 가갖고 이제 자리 잡아갖고. 배 많아요, 거기 가면? 많지고. 전국 배들 다 모였지. 여기 지금 올라가는 배들이 부산 배도 있고, 어디 경포, 거진, 강포, 부산, 울산, 싹 다 올라와. 장장 8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머나먼 뱃길. 망망대해를 질주하는 고깃배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오징어 어군을 누가 먼저 찾아내는지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선장의 고독한 항해가 이어지는 사이 선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일제히 취침에 들어갑니다. 벌써 주무시는 분도 계시네요? 계속 자요. 네? 계속 잔다고. 계속 자요? 어디까지? 저 바다 자리 잡을 때까지 거의 자요. 아, 그래요? 네. 아, 밤에 일해야지. 그래서? 약간밥이 바뀐 거지. 야행성인 오징어는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야 먹이 사냥을 시작하는데요. 오징어가 활동하는 시간에 맞추려면 선원들도 미리 체력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새 바다 위로 어둠이 내려앉을 시간. 드디어 어장 근처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이제 각종 관측 장비를 활용해 어군의 위치를 보다 세밀하게 좁혀나갑니다. 여기가 이제 진하게 모여있지. 그게 뭐가 모이는 거예요? 이제 오징어하고 온갖 잡티가 이거 다 모여. 오늘은 어때?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야를 그건데 뭐. 고심 끝에 포인트가 정해지고 나면 선원들은 밧줄과 연결된 천막부터 바다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뱃머리에서부터 내려진 기다란 천막은 조류의 힘으로 서서히 펼쳐지는데요. 물도치라 불리는 이 장치 하나에 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류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오징어를 낚기 위해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도 같이 흘러가야 하는데요. 이때 낙하산 모양의 물돛을 활용하게 되면 조류가 흘러가는 대로 배의 방향과 속도를 손쉽게 맞추는 것이 가능해진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조류 흐름에 배를 맡긴 채 본격적으로 오징어 낚시를 준비하는데요. 낚시줄을 끌어올릴 받침대부터 물레와 연결해두는 선원. 그런데 알록달록한 낚싯바늘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징어가 요거 예. 보고 묻다. 반짝반짝반짝해 물속에다가. 그러니까 밤에 불빛에 그 바늘이, 요 바늘이 반짝반짝하는 거, 요거, 이제, 요걸 탁 무는 거야?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은 빛을 쫓아다니는 주광성 어류를 불러 모으는 수단이 됩니다. 암흑의 바다에서 불을 밝히면 오징어의 먹잇감인 작은 물고기들이 모이게 되고 이를 사냥하기 위해 오징어떼 역시 몰려드는 원리인데요. 진짜같이 빛나는 가짜 미끼를 향해 촉수를 뻗는 순간 꼼짝없이 낚이게 되죠.
한편에선 더욱 커다란 낚시 장비를 펼쳐두는데요. 이건 자동차 낚기. 아, 컴퓨터에 미리 입력해둔 패턴대로 감았다 풀었다 알아서 돌아가는 일명 자동 조획기라는군요. 어느덧 오징어 배들의 어화가 밤바다를 수놓기 시작하는 시간. 양대봉 선장과 선원들 역시 집어등의 조도를 높이고 오징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양쪽 백전에 자리한 선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조획기를 감았다 풀었다 돌려가며 바닷속 오징어들을 유혹합니다. 이 돌리는 것도 이게 속도가 중요해요? 네. 이거 파도 멀게 맞춰가지고 파도가 치근에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맞춰가면 돌려야지. 아. 다시 말해 조획기를 무작정 돌리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치 빠른 오징어들은 기계적인 패턴을 반복할 경우 이내 눈치를 채고 입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제 멸치가 그러하듯 자유롭게 물속을 누비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오징어 입질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한 마리가 곧바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늘에 촉수가 단단히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두 종류 가운데 어획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건 바로 살오징어랍니다. 그만큼 친근하고 대중적인 어종이죠. 오징어는 머리에 발이 달려있어 두 종류라고 불립니다. 오징어의 눈은 놀랍게도 사람의 눈과 거의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시신경이 발달해 시야도 아주 넓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먹잇감을 향한 공격성 또한 보통이 아니랍니다. 특히 오징어 입에는 단단한 턱이 위아래로 있어 먹잇감을 잘게 물어뜯어 먹는 게 가능하답니다. 오징어가 정어리도 잡고 꽁치 같은 것도 잡고 반짝반짝한 고기는 오징어가 잘 다 잡고. 멜라닌 색소가 포함된 끈적한 점액질 성분의 오징어 먹물은 위급 상황에선 연막술에 쓰인다는데요. 흔한 오징어라고 생각했건만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오징어가 바다의 영악한 포식자라 불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은데요. 똑똑하기로 소문난 오징어들을 가짜 미끼로 속여서 잡아야 하니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 기준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살오징어 금어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해 채낚기와 연안복합, 정치망은 5월부터 조업을 허락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불티나게 팔렸던 이른바 총알오징어는 새로운 어종이 아니라 어린 살오징어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상수일 뿐입니다. 무분별한 유통과 소비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살오징어 포획 관련 규정들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지난해까지 12cm 이하였던 포획 금지 체장이 올해부터는 외 투장 길이 15cm 이상만 잡을 수 있도록 보다 까다로워졌는데요. 우리 바다의 귀한 자원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불었다! 어지러워, 불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바다의 귀한 포배, 오징어. 활동 범위가 워낙 넓고 이동하는 속도 역시 빠르다 보니
망망대해에서도 그야말로 신출귀몰한 녀석들인데요. 어차피도 잡혀서 기분이 좋아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낸 선장의 판단력과 선원들의 성실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난데없이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비 오는 거하고 오징어 잡히는 거하고 상관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어요? 안 잡혀요 혹시? 아 그래요? 거친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뱃잔을 때리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오징어 입질이 사라져버린 상황. 제 아무리 열심히 물레를 돌려봐도 올라오는 건 그저 빈 바늘뿐입니다. 기약 없는 오징어 입질을 기다리느라 선원들 모두 지쳐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황이 누구보다 답답한 건 바로 선장일 겁니다. 잠시 후 두 팔 걷고 직접 전장에 나선 양대봉 선장. 낚아야지. 낚아야지. 원래 자야 되는데 네. 낮에 항해하려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사라진 오징어 입질을 되찾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는데요. 근데 이거 다 띄셨어요. 어? 이걸 왜 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물레 필요 없어요? 원래 잘 낚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안 해? 노동력의 강도가 세질수록 입질의 빈도 역시 높아진다는 오징어 낚시. 경력 43년의 양대봉 선장. 손줄 채낚시로 승부를 걸어보는데요. 과연 오징어들이 응답을 해줄지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해지는군요. 오, 야, 오, 야, 엄청 잘하시는데요? 잘해. 진작 하시지 그랬어요. 체력 소모는 가장 심하지만 입질 성공률만큼은 독보적인데요. 줄줄이 이어지는 오징어를 보니 손에서 바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각 자동 조회기 수조에서 오징어 몇 마리를 따로 빼내는 선원. 알고 보니 선상의 야참 시간이랍니다. 일식집 주방장 출신의 조리장이 제대로 칼솜씨를 선보이는데요. 매일 먹어도 또 생각난다는 선원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별미. 오징어 라면, 오징어 라면. 오징어 쌈뽕 라면. 오징어 짬뽕이라면 아. 보기만 해도 얼큰하게 잘 끓여진 오징어 라면을 들고 서둘러 갑판으로 향하는 조리장. 한 그릇 푸짐하게 덜어 동료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출항하기 전 아침을 먹은 뒤로 약 13시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식사입니다. 뜨끈한 라면 한 그릇에 밤바다의 추위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세상 어떤 진미와 견주어도 선상의 야참만한 달콤한 별미는 없을 겁니다. 오징어. 아, 꿀맛이네. 허기진 속을 든든히 채우고 또다시 조업 전선에 뛰어든 선원들. 집어등이 켜진 저녁 7시부터 소등하는 아침 7시까지는 기계처럼 하염없이 조회기를 돌려야 하는데요. 웬만한 체력으로는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파요. 많이 아프세요? 아이고. 다음 주도 벌려야 되니까. 직업병 같은 거 있으세요? 그게 이쪽으로 다
다 아파. 아유. 설상가상. 쏟아지는 졸음은 더욱더 선원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바다는 그 무엇도 쉽게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쉼 없이 부딪혀가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해야만 하죠. 시간이 멈춰버린 듯 고생스럽게만 느껴지던 바다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집어등 불빛 없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암흑의 바다에 어느새 붉은 여명이 차올라 바다를 환하게 빛내주는데요. 밤샘 조업은 모두 끝났지만 선원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답니다.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꿋꿋하고 네. 그리고 오늘 잡는 거는 신발이 이거는 도발이라가지고 이거는 따로 팔아야 돼. 아, 하루 지난 건 따로 팔아야 돼? 같은 배에서 잡은 오징어라 해도 하루 차이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생물 오징어 특성이랍니다. 돌아가서 제값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조업 날짜별로 구분 짓는 건 물론이고 크기에 따라 대자와 소자로 나눠 선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본인의 수조가 아니라 다른 선원의 수조와 바꿔서 오징어를 검수한다는 겁니다. 설리다 보면 자기 거는 한 마리 두 마리 숫자가 더 꿀값을 수가 있거든. 아.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자기 설면 안 되지. 남이 설줘야 돼. 철저하게 개인 실적제로 운영되는 만큼 각자 카운터로 세워두었던 숫자가 맞는지 교차 확인을 하면서 꼼꼼히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육자. 한 개도 안 보이고 3자 줘야 돼. 다 줘야 본다. 간밤의 오징어 성적표는 이렇게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매일 아침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지금이 되게 민감한가 봐요, 다들. 밤새도록 잡아놓으니까 아. 지난밤에는 갑작스레 쏟아진 비 때문에 어획량이 평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반에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랍니다. 오전 7시 늦지 않게 무사히 항구에 도착한 양 선장과 선원들. 부두에선 벌써부터 중매인과 화라차가 입항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산 오징어는 별도의 위판장으로 옮기지 않고 선상에서 곧바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중매인들은 수조 속 오징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적어내는데요. 코앞에서 경매가 치러지다 보니 지켜보는 이들도 덩달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지 체장 위반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기 때문인데요. 자, 다 들었어요.